자, 14강 1번 볼 건데요. 내용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원문 갈 건데 뭐냐면 우리 가족에서 태어나잖아요. 부모님 사랑받고 이 울타리에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취직을 하러 먼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시골 살던 사람이면 상경이라고 해서 서울로 가죠. 그럼 서울로 가면 가족이라는 보금자리와의 상호작용을 끊어지니까 외롭지 않아요. 자, 외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다시 새로운 사람 만나야 되죠. 그런데 또 어떤 연유로 여길 다시 떠나게 되면 또 외롭겠죠. 이 사람들을 두고 와야 되니까. 우린 계속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왜요? 고립되고 외로운 거 우리 싫어하지 않습니까?에 대한 얘기예요. 자, we take it for granted. 이 표현이 두 번째 문장에도 나와요.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두 번 나오기 때문에 해석만 가겠습니다. 이게 뭐뭐를 당연시 여기다인데 문법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 시 가짜 목적어예요. 가짜 목적어고 that부터가 이제 진짜 목적어 자리입니다. 원래는. 근데 뭐 두 번 나오니까 해석만 갈게요. 자, 우리가 뭘 당연히 여기입니까? Our children, 우리가 키우는 나의 자녀들이 will grow and grow away예요. 언젠간 자라서 away니까 떠나가는 거죠. 커서 떠나갈 거라는 거 당연하게 여깁니다. 요거 하나. 자, 두 번째 대절. 지금 보면 병렬로 명적 대절이 몇 번 나와? 세 번 나와. 이렇게. 일단 묶어두고 갈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건 뭐야? 우리의 grandchildren의 이번에 우리의 손주들, 손자, 손녀가 역시나 will be in different cities from ourselves. 내가 살고 있던 곳과는 다른 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거 당연히 여기고 사실 당연한 것까지는 아니지. 왜냐하면 위가 서울 사람이면 보통 다 서울에 살 건데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기준인가 봐요. 마지막 또 우리가 뭘 당연시 여겨요? 우리가 직업을 바꿀 거라는 것도요. At least 적어도 a few or perhaps many times in our lives.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몇 번 혹은 더 많은 횟수 직업을 바꿀 거라는 것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우리 정서랑서 안 맞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통 평생 하면서 직업 몇 개 가질 거 아니? 되게 일반적인 루트 생각해봐. 그냥 남들처럼 여러분 인문계 가서 대학 가면 그 과와 관련되는 일단 기업체에 취직을 하는 게 거의 보통이죠. 그러고 나면 한 몇 살 되면요. 이제 5, 60살 되면 또는 좀만 더 빠르면 한 40대 중반만 돼도 뭐합니까? 명퇴 위기에 처하게 되죠. 결국 희망퇴직자 받아요. 조기퇴직. 그러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잘 되는 게 뭐냐면 야 니네 늑다리들 좀 나가라. 새로운 애를 들어 쓰게. 대신에 니 나갈 때 돈 되게 많이 줄게 해서 보통 퇴직금이 막 몇 억씩 되죠. 한 3, 4억, 5억씩 줘요. 이거 가지고 나면 이제 나오면 뭐합니까? 장사하죠. 장사. 보통 이제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장사를 하거나 좀 더 배웠던 사람들은 학벌이 좋거나 또 똑똑한 사람들은 본인이 다녔던 그 기업을 다시 창업하게 되죠. 사실은 장사 말고 요렇게 가면 되게 이제 성공하는 케이스는 아니면 이제 잘못하면 사업 망하는 케이스. 근데 보통 이제 치킨집을 하거나 뭐 이런 일반적인 요식업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이렇게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직업을 한 2번 정도 갖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직업 잃고 다른 직업 구하는 게 막 되게 실패한 것 마냥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외국 가면요 막 3번, 4번, 5번씩 막 평생 바꿉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면 좋지 않아요? 우리 또한 다 데디아를 당연하게 여기는데요. With such job changes 그런 직업의 변화와 함께 우리가 보통 변하게 될 거라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요. 바꾸게 될 거라는 것. 뭐를요? 장소요. 어떤 장소? 우리가 살게 되는 장소도 바꿀 거고 또 the friends we have 우리가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도 바꿀 거라는 거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거 다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다 어디로 가기 때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중요한 거죠. 이 모든 이동성이죠. 이동성. 우리가 이동을 해.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사를 간다고. 이 모든 이동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의 확대 가족을 잃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가족은 말 그대로 전통적인 의미의 확대 가족이라고 봐도 되고 내가 고향에서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되게 친한 사람들을 다 잃게 된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we lose those friends. 또 친구들도 잃게 돼요. We had found. 우리가 발견했었던 친구들이요. 뭐 하기 위해서? To replace. 그래요. 대체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The family left behind. 고향에 남겨진이죠. PP. 남겨진 가족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 가서 찾았었던 친구들을 또 잃게 되고요. 아, 여기선 친구를 따로 분리했으니까 위에 있는 확대 가족은 그냥 시골에 있는 확대 가족 정도 되겠습니다. 확대 가족은 몇 대입니까? 3대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이렇게 3대. 자, 그럼 그렇게 관계를 다 잃고 나면 그냥 없는 대로 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하지만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우리의 지인들을 잃게 되어도 인간이라는 본디 뭐 하냐면요. 이게 affiliated가 관계 지향적인인데 이 단어 자체는 어렵기 때문에 이 단어 가지고 뭘 물어보진 않을 거고 이 단어를 바꿔서 이렇게 한번 써봐요. relation 관계 맞죠? oriented라고 하면 뭐뭐 지향적인이야 이게. 똑같은 말, 요건 기억하자.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인간은 관계 지향적인 동물이라고 늘 관계를 맺으려고. 이게 사회적 동물이랑 같은 말이죠. 소셜이랑.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도록 의도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삶을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살기로 돼 있진 않아. 뭐로부터? From the pack to a crowd. 무리죠. 사회죠. 사회 결국은. 무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혼자 살도록 의도되어 있지 않은 그런 동물이라고. 함께 살아야 돼. We long for. long for 하면 갈망하다. 원하다죠. 우리 뭘 원한다? affiliation. 관계예요. 우린 관계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we seek it. 우리는 그 관계를 찾으러 다녀요. 어디 속에서요? fantasy. 환상 속에서, 예술 속에서, and 그리고 in all devices, 모든 장치들 속에서요. 사람을 직접 못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루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게 어떤 장치? 우리가 발명한 장치 있잖아. 뭐 하기 위해 발명했습니까? 여기 들어가는 장치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화상 전화라든지 그냥 전화도 될 거고요. 뭐 다르겠죠. 이거 다 뭔데? 관계를 맺는 도구 얘기하는 거죠. 왜? To overcome. 극복하기 위해. 극복하는 건 뭐 get over도 있죠. 극복하다. 극복해 무엇을? 사회적인 고립. 나 혼자 사는 거. isolation 원래 다른데 alienation까지 기억하자. 우리 alien은 외계인이라는 뜻이잖아. 외계인은 나와는 동떨어진 사람을 얘기해서 이것도 역시 고립이라는 뜻이에요. 고립이나 소외입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거 왜 만들어졌는데? 왜 고립됐냐? 네가 봤잖아. Our mobile lifestyle이야. 우리의 이동하는 생활 방식이 만들어내. 그런 사회적인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를 갈망하죠. So now, 자 그래서 이제 fueled 하면 기름을 넣는 거니까 뭔가에 의해서 부추겨지고 뒷받침되는 거야. 인터넷이나 전화기랑이 나왔다겠지. 이게 이제 얼더 디바이스가 되겠지. 이런 것들에 의해 뒷받침되어 우리는 힘을 얻어서 뭐 했다? 적응하게 되었다 결국은. 그렇게 움직임인만은 to that lifestyle 우리의 이동하는 이런 생활 방식에 적응하게 되었고 그래서 have begun 뭐 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한 번 더 나오네요. take for granted. 근데 여기는 it이 없지. 여기는 it이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가목적어, 진목적어 형태를 쓰지 않았고 그냥 지금 목적어 자체를 그대로 썼습니다.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다요. 그래서 첫 번째 communing spouse가 뭐예요? 출퇴근 통근하는 배우자라서 이게 주말부부라는 뜻이죠. 주말부부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또 LDRS, 롱디라고 우리 보통 말하는 거 있죠. 롱디. 롱디의 정확한 표현은 LDRS입니다. Long Distance Romances. 장거리 연애죠. 이런 장거리 연애에 대해 이제는 우리가
익숙해지게 되었다고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 주제는 다른 일과 관계를 맺으려 우리의 욕구와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고요. 이 모든 건 우리의 이동식 생활 방식 때문에 발생한 것들이었고요. 두 번째 것도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 두 번째 건 제가 넘버링을 역시 해놨죠. 그리고 주제가 뭐냐면 불안의 원인입니다. 왜 불안한가? 그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 나옵니다. 그 정도만 정리만 하시면 될 되게 단순한 글이에요. The root cause입니다. 핵심 원인이요. anxiety가 불안이죠. 불안의 핵심 원인은 differs 다릅니다. From person to person. 사람마다 다르겠죠. In fact, in truth 사실요. No one knows. 아무도 사실은 precise라고 하는 건 exactly랑 같죠. 정확히라는 뜻이지. 어쨌든 부사죠, 부사. 아무도 정확히는 몰라요. What? 무엇이 causes anxiety? 불안을 발생시키는지를 모릅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역적 걸어서 그래도 several different factors 한 몇몇 다른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대요. 어떤 요인이냐면 that. 애기들 이 that은요. 선생님 앞에 동사에 선행사 없으니까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거 명접인가요? 아니요. 이 that 관계대명사예요. 이 that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뒤에 보시면 동사 있잖아요. 그럼 선행사 선생님 어디 있는데요? 선행사 이 앞에 있어요. 선행사 뒤에 그러니까 주어가 선행사고 동사가 되게 짧을 경우는 주어 쓰고 동사 쓴 다음에 뒤에다가 관계사를 붙이는 경우 많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러이러한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갈 거예요. 궁극적으로죠. 궁극적으로 리드트는 뭐뭐로 이어지다죠. 궁극적으로 불안 상태로 이어지는 몇몇 다른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요인들을 가볼까요? One of these includes. these가 이제 뭐죠? 요 요인들 중 하나는 포함합니다. one of는 단수동사 쓰죠. 자, 첫 번째 뭐냐면 불안의 원인이 past experience and experience from a young age야.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경험이나 또는 어린 시절 경험 때문에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대요. 이런 거 보통 뭐예요? 뭐 트라우마 때문인가요? 트라우마라고 우리 보통 하는 그런 거 있죠? 이런 얘기하는 건가 봐요. painful experience,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어린 시절에 가졌던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와 같은 경험들이 있을까? such as 어뷰즈하면 이제 학대죠.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 어렸을 때 학대를 좀 당했거나 또는 neglect, 방임 뭐예요? 그냥 방치시키는 거. 부모님이 밥도 안 주고 막 굶기고 막 그런 것도 방임이죠. loss of a parent, 부모님을 어릴 적 조실부모 했었거나 또는 불링하면 이제 학폭 같은 따돌림, 폭력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괴롭힘까지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고통이 있었다면 그 고통이 can lead to 뭘로 이어진다? 삶의 후기에 가서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건 매우 그렇죠. 사실 매우 그럴 수 있습니다. 자, 하나였고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your current예요. 현재네요. 당신의 현재 생활 환경. 이것조차도 사실은 또 불안의 요소가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신이 you are out of work예요. out of work 하면 실직한 거죠. 일을 그만둔 거예요. 실직. 당신이 실직을 했다거나 또는 have money issues, 금전적인 문제가 좀 있다거나 or have lost someone close to you. 현재 당신에게 되게 친했던 가까웠던 누군가를 잃거나 사고로. 자, 이렇게 된다면 역시나 your anxiety levels, 당신의 불안 수치는 매일 rise죠. raise라고 쓰면 안 되죠. 당신의 스트레스 수치는 불안 수치는 상승할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가
현재 생활 상황이었죠, 상황. 자, 그리고 마지막 physical and mental health problem.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보면 when they were living with the serious illness and tackling the psychological issues such as depression. 뭐 할 때요? 당신이 살고 있을 때요. 심각한 질병이나 질병으로 살고 있거나 또는 태클링하며 뭐뭐와 막 맞서 싸우고 애를 먹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이 심리적인 문제, 우울증 같은 거,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로 네가 막 씨름을 하고 있다면 역시 불안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 별거 없었죠? 내용 파악만 하면 되고요. 실제로 나오지 않을 문제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거는 자, 이걸 한글을 좀 읽어볼까요? 철학적인 얘기라서요. 생명의 본질, 즉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는 철학자들은 되게 어렵대. 살아있는 게 뭐지? 생명이 뭐지? 그런데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죠. 데카르트는 그저 그것이라고 하는 건 생명의 본질을 얘기하죠. 그걸 그냥 무시했대요. 살아있다는 조건 자체를 얘기 안 하려고 했대. 그래서 무시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했대요. 무시하면서 해결하는 건 뭐지? 그냥 이렇게 했대. 생물체라는 건 있잖아. 그냥 기계 장치일 뿐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우리 인간도 그냥 세포와 세포라는 것의 이를 통한 이 기계 작용일 뿐이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다른 철학자들, 특히나 수학, 논리학, 물리, 화학 분야의 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되게 논리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또한 데카르트를 따르는 경향이 있었대요. 이렇게 설득력이 있었나 봐. 마치 생물과 무생물 사이엔 차이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렇죠? 지금 차이가 없는 게 맞죠? 아까 뭐라고 했는데? 생물체랑 그저 기계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생물과 무생물 사이에 차이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랑 같은 거 맞죠? 자, 그리고 역접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의 자연주의자들은 만족시키지 못했대요. 생명은 기계장치에 불과하다라는 데카르트의 의견을 이런 딱딱한 이과적인 논리적인 분야를 담고 있는 사람들은 수긍을 했는데 자연주의자는 아니래.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겠다는 소리야? 생명의 본질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하는 건 이제 자연주의자가 되는 거죠. 자연주의자 그들은 하면서 살아있는 생물체에는 분명히 무생물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특정한 힘이 작용한다 라고 해서 확실히 생명의 본질을 구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그들은 자연주의자들은 행성과 별의 움직임이 뉴턴이 중력이라고 부른 초자연적이고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통제되는 것처럼, 여기까지는 비유였어. 비유. 그래서 이건 사실 내용상 중요하진 않아. 비유가 중요한 거야. 이런 것처럼 생물체의 움직임과 다른 생명체의 징후들도 역시나 보이지 않는 활력이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통제가 된대. 무생물은 활력이라는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힘을 믿는 사람, 활력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활력론자라고 불렀고, 이 사람들이 자연주의자의 일부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 설명문이었습니다. 설명문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용일치하고 주제도 괜찮고 순서도 그렇고 나올 것이 제법 있긴 있어요. The nature of life, 생명의 본질. nature 하면 계속 자연 거리지 말자. 우리 본성 또는 본질 이런 뜻이 있죠. 생명의 본질 하고서는 콤마 즉 동격이야. The purpose of being living이야.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속성이에요. 살아있음에 대한 속성, 즉 생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has always been a puzzle. 항상 우리 철학자들에게 퍼즐, 풀 수 없는 힘든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데카르트는 어떤 식으로 생명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풀려고 했냐면 그냥 무시해. 그것을
생명의 본질 자체를 무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대요. 어떤 식으로 무시를 했냐면 야 생명체라는 거 유기체라는 건 정말이지 nothing but이야 라고 했어요. nothing but은 단지 뭐뭐인 또는 뭐뭐에 불과한이라고 하는 just랑 거의 똑같은 단어인데요. 근데 anything but은 또 달라요 여러분. nothing but은 이런 뜻이지만 anything but은 뜻이 뭐가 되냐면 never예요. 얘는 never라서 결코 뭐뭐가 아닌이라는 뜻입니다. 완전 반대말이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anything but을 써버리면 생명체는 절대 기계가 아니다라고 해서 생명체라고 하는 본질을 구분하려고 하는 시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 anything but 하면 안 되고 nothing but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가 말하길 생명체, 유기체는 기계에 불과해. 그러니까 생명 본질 무시해 라고 말했대. 거기에다가 and other philosophers 다른 철학자들이 동조를 하는 거야. 특히나 도스, 이 도스는 앞에 있는 철학자들 가리키겠죠. 특히나 어떤 철학자들이냐면 with the background, 어떤 배경을 가진 철학자들이야. 이 배경이라는 건 뭐뭐 출신인 거죠. 첫 번째 mathematics, 수학자이자 철학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배경을 가진 철학자니까. 또는 논리학을 전공한 뭐 철학자일 수도 있고 물리학을 전공한 철학자일 수도 있고 화학을 전공한 철학자들, 이런 관련 분야를 전공한 철학자들은 tended, 이게 동사가 되죠. 필라스파가 주어였고 tended가 동사죠. 분사 구문이 아니라 tende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었다. follow him, 데카르트를 따르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병렬이네요. and 그리고 operated 했대요. 행동했다. acted랑 같아. 행동했다고 해석할 거예요. 가동하다 아닙니다. 사람이 주어인데 가동하는 거 웃기죠? 그냥 행동하다. 그리고 행동했다. as if 가정법이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죠. 요거 가정법이라서 뒤에 보시면 there, 이거 주어 표시 나왔는데 there were no difference. no difference 주어 단수인데 월 쓴 거 보이지? was 쓰면 안 돼. were 차이가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했대. 뭐랑 뭐 사이에? 살아있는 것과 inanimate. 얘들아 애니메이션 하지.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거고 inanimate는 살아있지 않은 걸 말한다. 무생물이야. 그래서 이게 살아있지 않은 것과 살아있는 것 사이에는 차이점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대. 이러면 이제 생명의 본질을 무시한 거 맞지? 자, 지금 내가 강조하는 건 뭐냐? 요 박스는 다 문맥어휘 관련되는 거예요. 문맥어휘. 자, 하지만 하면서 데카르트의 의견에 반론을 든다. 이것이 만족시키지는 못했대. 그래서 이것이라고 하는 건 생명체와 무생물체 사이에 본질의 차이점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이 대부분의 자연주의자들에게는 만족감을 못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했다 이거죠. 여러분 반대하다가 영어로 뭡니까? disagree 말고도 object to라고 하죠? 이거 뭐뭐에 반대하다 알지? 참고로 기억하세요. 자, 그들은 하면서 이제 이 자연주의자들 얘기할게요. 자연주의자들은 하고, 자, 요 자리 봐야 돼요. be convinced that은요, 수동태죠. 근데 해석은 뭐뭐를 확신하다야. 해석은 확신했다라고 해. 그럼 너희들 능동 쓰고 싶지. 절대 쓰면 안 된다. 이 convincing 아니야. convinced라고 써야 돼. 수동태인데 대절도 나오지. 이유는 원래 convince는 오형식 동사로 뭐뭐에게 뭐뭐를 확신시키다라고 하는 거야. 오형식 아니면 4형식 또는 3형식. 자, 이거 그냥 기억해. 수동태야. be convinced 대신에 확신했다야. 뭐라고 확신을 했냐면 in a living organism, 살아있는 유기체에게 있어서 certain process야. 어떤 특정한 힘들이 are active, 작용한대. 그런데 어떤 힘이냐 하면, 얘들아 이것도 한번 나왔으니까 내가 주어 뒤에 동사가 짧을 때 주어 동사 쓰고 나서 관계대명사 쓴다는 얘기한 적 있었잖아 아까. 거기서 똑같은 거야. 여기 있는 대신 이거 형용사
선행사잖아.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야. 뒤에 동사 보이지? 이 선행사 누구야? 이게 선행사가 되는 거야. 선행사가 특정한 힘이 작용한다. 근데 어떤 특정한 힘이라고? Do not exist야. 존재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힘이래. 어디서? Inanimate nature. 그래, 살아있지 않은 것들에 있어서는, 살아있지 않은 자연에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는, 즉 살아있는 것들에만 존재하는 힘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연주의자들이 결론을 대비하라고 냈는데 just as, 처럼이지. 자, 이게 아까 비유라고 했고 내용상 여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 여기 그냥 내용을 아예 몰라도 돼. 대신 어법만 가자. 더 모션이니까 is 동사 쓰는 거 맞지? 별과 행성의 움직임이 is 컨트롤도 통제되는 것처럼 뭘로? 오컬트라고 하는 건 그 초자연적인 이런 뜻이고 초자연적이고 보이지 않는 어떤 힘 그게 이제 중력이잖아, 그렇지? 이걸 누가 명명했는데 뉴턴이 명명한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중력으로 불리는 보이지 않는 힘, 초자연적인 힘의 통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물리 세상도 보이지 않는 것의 통제를 받잖아. 그것처럼 생명체 있지. 유기체의 생명과 관련된 그 움직임이나 다른 어떤 징후들, 생명체의 징후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are controlled, 역시 통제가 된다는 거지. 중력이 아니라 얘도 역시나 인비지블 보이지 않는 힘인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vis vitalis라고 하는 이 활력이라고, 이거 라틴어야. 이렇게 불리는 걸로 통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야? animate nature랑 inanimate nature의 구분되는 특징이 되는 거지. 그래서 who believed in such forces, 그런 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 어떤 힘? 보고 vis vitalis라고 하는 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따로 이름을 붙였어. 이런 사람들 뭐라고 부른다? 활력론자라고 해서 따로 이 사람들 지칭하는 이름도 있어. 그치? 이렇게 불렸다. 세 개 했지? 잠깐 쉬어. 네 번째 질문 한글 좀 읽어볼게요. 우리 모두가 직접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 확장되는 사실이면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대. 우리가 인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우주 저 멀리 가본 적 없는데 어떻게 은하계의 행성, 태양계의 행성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 자, 우리의 감각의 범위는 시공간적으로 심하게 제한되어 있는 거 맞죠? 우리가 살던 시대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직접적인 지각에 의한 지식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나 다른 공간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건,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모든 사건에 이르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적, 그럼에도 불구하고야. 우리가 세상 모든 지식에 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실들, 우리가 볼 수 없는 미래의 사건, 과거의 사건, 모든 사건들을 다 간접적인 지식을 통해서 믿고 있죠. 그리고 간접 지식은 누구한테 얻었는데요? 책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얻게 되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빙하가 한때 북미의 광범위한 부분을 덮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이때 살아서 봤어? 아니잖아. 근데 우리 그냥 알고 믿지. 태양이 밤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가 자는데 어떻게 알아? 그냥 믿지. 조류, 밀물, 썰물이죠. 이게 내일도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걸 우린 보지 않지만 인지하지 못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뭘 통해? 바로 이걸 통해. 과학과 상식이라는 건요, 적어도 다음 한 가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대요. 바로 과학과 상식 그 각각은요,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사실에 대한 지식을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신뢰하지 않습니까? 이걸 신뢰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믿을 수는 없죠. 사실 과학은요, 시공간의 모든 부분에 제한이 없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법칙을 확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스스로가 자처한대요. 직접적인 관찰 결과를 단지 요약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진 과학. 즉, 과학이라는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기록을 해놨다면, 야, 그 아까 내가 말했던 행성, 이거 행성 있잖아. 이거 다 봐서 만들어 놓은 거냐? 아니지. 만약에 봐서 관찰한 것만 과학이었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겠지. 그럼 그런 과학 어때? 이름에 걸맞는 거야? 아니지. 왜? 내가 아는 것밖에 모르는데 걔도. 과학자도 내가 아는 것만 알아. 걔도 지가 관찰한 것만 아니까. 그건 과학이 아니죠. 그럼 과학이라는 이름에 걸맞을 수 있는 건 뭐 때문이라고? 그냥 보이는 걸 관찰 요약해서가 아니라 모든 시공간에 제한 없이 적용되는 법칙이나 이론을 확립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인지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것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데디아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 사실은요, 확장되는 사실입니다. 뭘 넘어서 far beyond니까 훨씬 넘어서는 뭐를요? Those we directly perceive.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직접 in person, personally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것들을 넘어서는 지식이에요. 자, 여기서 도즈가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팩트 정도가 되겠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사실을 넘어서는 그런 사실에 대한 지식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지고 있죠. 범위예요. 스코프는 of our senses. 우리가 가지는 시각, 촉각, 미각이라고 하는 오감의 범위는요. 사실 어때요? 아주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죠. 제한되어 있다고요. 뭐에? In space and time. 시공간 속에 엄청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미콜론. 그래서 즉 our immediate perception knowledge. 우리의 즉각적인 지금 당장 인식할 수 있는 지식. 이게 이제 오감을 통한 지식이죠. 이것만 가지고는 does not reach야. 도달할 수가 없다니까. 어디에? 어떤 사건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는 거야. 어떤 사건 말인데?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뭐? Before we were born.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일어났었던 사건이라든지 콤마 to event 또 어떤 사건? That are happening now. 지금 일어나긴 하는데 in certain other places야. 우리가 지금 있지 않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마지막 or to 여기 any future event. 그 어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들에 대해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오감은 현재에 한정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요. 데디아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믿어요. 어느 정도 어떤 종류의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인 indirect, second hand 지식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간접적으로 주워 들은 거야, 배운 거야. 뭐에 대해?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요. 그런 사실들은 뭔데요? 현재 과거에 일어난 사실, 현재 다른 데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 또는 미래에 일어날 사실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압니다. 데디아를요. 빙하 있잖아요. 북극 빙하가 once covered 한때는 덮고 있었대요. A large part of the North America. 북미의 상당 부분을 덮고 있었다는 거 과거의 일인데 우린 지금 안다고요. 또 데디아를요. 대경열 3번이죠. Sun continues to exist at night. 밤에도 태양은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 안다고요. 마지막으로 and the stars 조류 밀물썰물이요. 밀물썰물이 will rise and fall tomorrow. 내일도 수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한다라는 거 우리 모두 안다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간접적 지식을 통해서. 그 간접적 지식 누가 제공했는데? Science and Common Sense잖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Common Sense,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Have at least 적어도 this one thing in common이에요. 적어도 이 한 가지 것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대요. 즉 과학과 상식의 공통점이죠.
그게 뭐다? 이 각각은 과학과 상식이라는 것 각각은 뭘 포함하냐면 어떤 사실 문제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는데 그 사실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냐면 that are not open to our direct inspection이에요. 우리의 직접적인 관찰, inspection 또는 검사 이런 거죠. 우리가 직접 검사하는 데 있어서 나도풀이니까 열려있지 않은 것, 즉 가능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직접 검사할 수 없는, 그 이제 나도풀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려있지 않은 거니까.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과학과 상식은 포함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신 해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로 과학이라고 하는 건 펄포스한데, 펄포스 이제 뭘 자처하던데 중요한 단어는 아닐 거예요. 처음 나오니까 파란색 칠하긴 했지만 자처하다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과학은 그냥 확립했다는 거예요. 확립한 게 중요하죠. 과학이 확립했다고. 뭐를? 일반 보편적인 누구나 다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어디서나 다 맞는 그런 보편적인 법칙이나 이론을 확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that apply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모든 부분에요. 시공간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죠. 뭐 없이? 그 어떤 제한 없이. 제한 없다라는 것은 예외 없이라는 얘기도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exception으로 바꿔도 사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예외가 있으면 우리는 과학에 기댈 수가 없는 겁니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과학이 이렇다라고, 야, 내 말 무조건 맞아 라고 자처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고 있다고 믿는 거지. 과학이라는 건 어떤 과학이라고? That consists of 뭐뭐로 구성되는 건데 no more than이라고 하면 이게 뭐뭐에 불과한이에요. 아까 우리 nothing but 있었죠? nothing but이랑 뜻이 같아요. 이거. 단지 뭐에 불과한? 리얼은 단지죠? 단지 그냥 요약을 해놓은 거에 불과하다. 과학이 요약분이라고 막 별거 없어. 뭘 요약해놨는데 of the result, 결과를. 근데 무슨 결과? 누구나 뻔히 아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직접 관찰해서 그냥 그거 요약해놨어. 이게 만약 과학이라면 그게 과학이냐? 아니지. 그래서 we do not deserve야. 디저브는 뭐뭐하다, 마땅하다, 뭐뭐에 걸맞다라는 뜻이죠. 그 과학이란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을 거라는 거야. 자, 여기서 이 자리 잠깐 볼게요, 여러분. 어법 변형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컨시스트 오브가 자동사인 거 다 아시죠? 여기 가능한 형태를 말씀드릴게요. that consist of 됩니다. 요거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근데 얘를 빼면 어떻게 쓸 수 있어? consisting of라고는 쓸 수 있어. 그런데 that 빼고 그냥 consisted of는 돼야 하는데 이건 안 되는 거야. that 빼고 consist of라고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면 이거 pp 쓴 거거든. pp 불가하다고. 자동사라서 pp 안 돼. that consisted of라고 쓰여 있거나 consisting of라고 쓰여 있으면 돼. 하지만 that 없이 consisted of는 안 된다. 지금 계속 말했어. 요거 좀 잘 봐놔. 자, 그래서 이번에 요지 잠깐 볼까요? 요지는요, we can have knowledge of the things we cannot observe directly in person, first-hand, personally. 이게 전부 다 직접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잖아. 뭘 통해서? 바로 과학이라는 것과 상식이라는 걸 통해서 말이야. 보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보존에 대한 얘기할 거예요. 이건 잠깐 예시를 들어서 가는데 어떻게 예시를 드냐면요. 우리 몸이 있죠. 우리 몸에 세포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세포의 숙주라고 하죠.
이 세포가 건강하게 활동을 해야 우리 숙주인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죠. 이걸 그대로 뭐라고 비유하냐면요. 지구 있잖아요. 지구가 있고 지구에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숙주에 사는 세포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지구가 건강하겠죠. 근데 우리가 똑바로 살아요? 아니요. 환경 파괴 졸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숙주를 파괴시키고 있지. 근데 이거 우리 몸에도 일어나는 병인 거 아세요?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 같은 우리 몸을 지키는 세포가 나쁜 세포를 처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건강한 세포를 전부 다 죽이는 병이 있다? 이거 무슨 질환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이요? 관절염이 그런 거예요? 미안해, 웃어서 난 잘 몰라서. 말해줘. 류마티스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자기 백혈구가 자기 세포 잡아내가지고. 그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럼 그것도? 네. 너 되게 있어 보였어. 잘 들었어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면역 세포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가 지를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지구 파괴하는 꼴이 딱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 죽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뭐 하라고? 우리가 여기에 봉사하라고. 자, 이 얘기를 예시를 들어 볼게요. The health and well-being of people.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 안녕. 또 공동체의 복지와 안녕. 그리고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을 생물권이라고 하잖아요. 생물권의 이 모든 행복과 건강은 다 그쵸? 상호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Our bodies, 우리의 몸은요, exemplify한데, exemplify는 뭐뭐의 예가 되다, 예시를 보여서 이런 거예요. example이니까 뭐의 예가 된다? 그 패턴의 예가 된대요. 어떤 패턴? Health living systems. 건강한 생명 체계가 어떤 패턴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예시를 우리 몸이 잘 보여줄 수 있대. 자, 다시 예를 들어서 뭔 말이냐면 우리 몸의 세포는요, 자기 조직화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조직화를 한단 말이에요. In many networks,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뉴런이라든지 많은 신경들을 통해서. 왜요? 매 순간 시시각각 to keep us alive and thriving이야. 우리가 살아있게 해주고 또 우리 몸이 건강하게, 흥하게 해준다고요. thrive는 번성하다, 잘 자라다 이런 뜻이죠. 얘도 자동사입니다, 여러분. 자동사라서 여기다 일이 쓰시면 안 돼요. 네스트는 둥지잖아요. 그럼 둥지를 튼 거니까 어디에 안착한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얘는 자타동사가 다 있어서 문법적 가치는 없습니다. 네스팅, 네스티드 다 돼요. Nested in the interconnected, interdependent web of life. 아까 나왔던 단어 좀 나왔죠? 이거 같은 거 비슷하죠?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인 거죠. 상호 의존적인 그런 생물망에 안착한 우리 인간들은 are입니다. 여기 similar가 아니라 similar이라고 되어 있죠. similar cell이라고 하면 비슷한 세포다라는 말로 인간 자체를 세포화시켜서 약간 의미가 어긋나고요. similar이라고 써야 인간도 우리 몸에 있는 세포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이런 느낌이에요. 마찬가지로 세포다야. 비유하자면 뭐에? In the body of the living earth. 살아있는 지구라고 하는 몸 안에 있는 세포라고. 마찬가지. 비슷하면 말이 어색해서 여기는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확실히 구분을 해주세요. 이게 원래는 similar하고도 자연스럽잖아. 이게 명사니까 형용사 쓰고 싶잖아. 아니야, 이거 부사 써야 돼. 마찬가지로 입니다. 이 경우는 동사를 수식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뭐 다예요. 세포다. 그리고 따라서 need to 필요하다 동사 병렬 to be in service to life예요. 서비스하는 거 봉사. 우리 지구의 생명체들에게 봉사하라고 환경 파괴 시키지 말라고 요 얘기합니다. 이거 주제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이 앞에는 사실 하지만이라는 however를 붙여주는 게 훨씬 좋은데 안 써놨어. 하지만 그 대신에 우리 종은 has organized patterns 조직하고 패턴화 해왔대. 뭐를? 자기 자신을. 자, 이 타면 안 되겠다. 우리 종이 우리 자신을 패턴화하고 조직한 거야. 어디 속에서? 바로 인간 공동체라고 하는 조직에서 패턴화한 거 아니겠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근데 우리 인간끼리 공동체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다는 짓이 뭐야? 지구 생명 살릴 생각은 안 하고 are at war 전쟁을 일으키고 있네. with the web of life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생물권에 있는 생물망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환경 파괴하고 동물 학대하고 사육하고 도살하고. if 만약에 this condition 이런 상황 어떤 상황 전쟁 상황 이런 상황이 존재한다면 in our body 실제로 우리 몸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쳐보자. 우리 몸의 세포들끼리. 자 그렇다면 it would be akin to be akin to 하면 뭐뭐와 같다라는 뜻이야. 뭐뭐와 같다. be like랑 같다. 그것은 뭐와 같다? to an autoimmune disorder 이게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죠. 우리 몸이 공격하는 거. 자 이게 뭔데? 즉 cells at war 세포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구랑? 지숙주랑. 세포가 숙주랑 전쟁을 일으키는 것. 이게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대. 자, 더 구체적으로 전쟁이 어떤 식인지 한번 보자. 우리 인간 경제 성장 더럽게 많이 하려고 하죠. 어떻게? 적당히 하고 많이? 아니, 인피니트. 무한하게 하려고 하죠. 이게 문제인 거지. 적당히 하고 공생하면 되는데 무한 경쟁 성장을 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우리가 무한 경쟁을 하려고 하는 그 살아있는 지구는 어떤데? 파이나이트하단 말이야. 파이나이트는 무한한의 반대겠지. 유한한, 제한된이죠. 제한된 공간에서 무한한 걸 끌어내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be akin to 뭐와 같다고? A logic of cancer in a body야. 우리 몸 속에서 발생하는 바로 암의 논리와 같다 이거지. 암 어떻게 생기는 건데? cells growing out of control. 통제할 수 없도록 커져가는 세포야. 뭐 할 때까지? 그 세포가 숙주를 죽여버릴 때까지. 딱 똑같죠 우리 인간이랑. 그러니까 이거 한 거잖아. From the cell in the body to the biosphere. 그래서 from A to B네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생물권에 이르기까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세포부터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이 자연까지 aligning with 하면 뭐뭐에 맞춰 조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밑에 나와 있죠. 동명사로 쓰여 있죠. 뭐에 맞춰 조정하는 것은 aligning with living earth worldview. 살아있는 지구 관점, 살아있는 지구 세계관. 자, 이게 딱 한위치로 문제 나오기 좋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지구 세계관이 가리키는 말을 찾아 쓰세요. 찾아 쓰세요가 아니라 가리키는 것하고 객관식으로 나오기가 매우 좋겠죠. 올릴게요. 그게 뭔데? is fundamental 근본적인 뭐에 있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종으로서 생존해내기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자. 요거 살아있는 지구 세계관이 뭐예요? 위에 나왔어요. 바로 이 자리. 아까 제가 주제문 적어준 적 있죠? 이 자리. 이 자리가 딱 방금 살아있는 지구 세계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지에 설명되어 있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상호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도 지구라는
몸뚱이 안에 살고 있는 세포랑 같다. 그러니까 지구의 생명에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살아있는 지구의 생명, 살아있는 지구라고 하는 세계관이에요. 마지막 가겠습니다. 마지막 거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현대의 세속적인 사람, 세속적인 게 뭡니까? 이상 같은 거 말고 막 돈에 찌들려서 실제로 막 물질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현대의 세속적인 사람들은 가끔 진실성에 관한 그 어떤 언급에도 냉소적인 웃음을 짓는데요. 뭐야? 진실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럼 진실이 어디 있어요? 서로 다 거짓말하고 자기 입에 맞게끔 왜곡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보통 사람들이 우린 다 진실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거죠. 이는 현대사회가 진실과 진실성을 성취하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맞죠. 현대사회에서 진실이라는 건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번 대선에서도 보세요. 윤석열이 하는 말이랑 이재명이 하는 말이랑 누가 하는 말이 맞겠습니까? 이거 알아요 진짜? 누가 진짜일까요? 그러나 그럼 현대사회에서 진실이 모호해졌다고 한들 진짜가 없는 거냐? 아니, 여전히 진실이란 말은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이 글은 진실을 찾아가는 글이에요. 그리고 진실성은 진실이라고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습관을 얘기하는 거래요. 습관을. 진실성은 진실이라고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습관을 얘기한다. 때로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어렵죠. 또는 때로는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하기조차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알고 있는 게 진실인가? 헷갈릴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헷갈려 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것 자체가 진실이나 진실성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지는 않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귀신이 있나 없나 의심한다고 해서 귀신이 아예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런 같은 말이야. 우리가 진실이 있나 없나 어려워하지만 그렇다고 그 말이 진실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요. 자, 아까 진실의 존재에 부정했던 냉소적인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진실하게 행동하고 있지 않을 때, 즉 자신이 일부러 누군가를 속이거나 진실을 숨기거나 편의상 그것을 왜곡하고 있을 때를 알아요. 그치? 내가 진실되다라는 건 인지하기 어렵지만 내가 지금 진실되지 않다는 걸 인지할 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 살면서 진실되지 않을 때 있었잖아. 진실성의 미덕이라는 건 진실을 말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개인적인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진실을 말하는 습관이야. 즉 나한테 이 말이 해가 되어도 하는 거야. 그죠? 하지만 정치인들은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진실은 없다라는 게 이 사회의 팽배에 있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나의 몰락이니까요. 이런 미덕은 진실한 것이 옳고 진실성이란 우리가 되어가는 사람의 부류와 관련이 있다는 동정의 감각에 달릴 때 진실한 거 옳은 거 맞죠? 여러분 이거 부정하는 사람 진실된 건 좋은 거 맞죠? 아닌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 무조건 진실된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진실성이란 우리가 되어가는 사람의 부류와 관련이 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진실되면 이런 사람이 될 거고 진실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럼 뻔히 알죠. 진실되면 이런 사람이 될 거고 진실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이 될 거라는 거 수성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감각적으로. 그래서 사람의 자아 속에서 그런 감각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옳고 그름, 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각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존재하고요. 가 필자의 얘기입니다. 진실과 실성의 존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 현대를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들이요. 때때로 웃어요. 근데 어떻게 웃냐면 시니컬해요. 시니컬하면 냉소적으로 비꼬는 거죠.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애니메이션 그 어떤 언급에 대해서요. 누가? 트루프네스, 진실성이라는 말을 하면 웃기고 있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비웃어요?
현대 사회 자체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진실 내지는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어, 이거 목적격 보어 자리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어려운 성취물로 만들었기 때문이야. 즉 진실되기가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럼 진실 없이 살까? 아니. 하지만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실이라고 하는 용어는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성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일종의 습관을 의미하는 건데요. 바로 speaking, 말하는 습관이야. 뭘 말할 거냐면 what one understand to be true야. 진실인지 확실히 모르지. 근데 내가 진실이라고 이해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거짓을 말하면서 이건 진실이야라고는 아무도 안 할 거 아니야. 거짓을 말할 땐 거짓이라고 알아지도 진실은 진실을 알고. Sometimes 때때로 to know what is true, 무엇이 진실인지를 아는 것. To know what is true, 무엇이 진실인지를 아는 것은 is difficult, 어렵습니다. And sometimes 또 때때로 it's even difficult, 어렵습니다. 심지어 뭐 하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Speak what one knows to be true. 누군가가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도 힘들 수가 있어요. 나 이거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말 못하죠? 나의 이 말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거나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제가 숙제를 내줬어요. 뭐 27페이지까지 숙제 해와 했는데 내가 깜빡한 거야. 그러면서 얘들아 숙제 내가 18페이지까지 내줬지 펴봐 하는데 아무도 27페이지라는 얘기를 안 해. 근데 이 중에 지수는 알아. 병신 27페이지인데 진실을 말할까? 안 되겠다. 나 얘들 답을 맞아. 안 돼. 이런 거죠. 그럼 진실되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이것은 앞문장 그대로 받는 거야. 진실을 뭐가 진실인지 알기 어렵고 진실을 알고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것도 어렵고 이게 그렇다고 뭐랑 같은 건 아니라고 이거 하는 것과 to deny existence 여기 투부정사를 쓴 이유는요. 아까 여기 다 투부정사 형태로 썼잖아요. 아는 것, 말하는 것은 부정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이거야. 존재를 부정하는 것. 없다고 말하는 건 안 된다는 거지. 좀 부정하는 것. 뭐의 존재를요? Of the truth or truthfulness. 진실이나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같은 건 아니야. 심지어 이 cynic knows, cynic 하면 냉소적인 사람이라는 명사로 쓰인 거예요. 아까 cynical은 냉소적인이라는 형용사였죠. 심지어 그 냉소적인 사람조차도 안다니까? 뭘 아냐면 언제 지가 not being truthful이야. 진실은 모르겠으나 진실되지 않은 건 지도 안다고. 즉 when he is deliberately deceiving이야. 뭐 할 때? 그가 의도적으로 지도 알면서 속일 때 deceive 속일 때 someone 누군가를 or hiding something hiding 숨길 때 the truth or twisting 진실을 숨기거나 twist는 이제 왜곡시키다 distort랑 같죠. 그것을 왜곡할 때 왜 왜곡하는데 for convenience야. 지 편하려고. 지 편하려고 남을 속이거나 진실을 숨기는 거 지도 알지 않냐 이거지. 이렇게 딱 말하면 냉소적인 사람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지. 야 냉소적인 사람도 진실을 믿어? 아니 진실이 어딨어. 야 근데 진실되지 않을 때 있지 않냐? 있어. 헛봐. 그럼 진실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진실된 것도 있다는 소리 아니야? 맞네가 될 수 있죠. 뻗쳐 미덕 of truthfulness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의 미덕은 좋은 거죠. 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뭐다? is a habit 습관이다. 뭐 하는 습관인가 하면
진실을 말할 거야. 아까 편의상 숨겼잖아. 그게 아니라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it's not convenient. 그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이시 가리키는 건 telling the truth가 되겠죠. 그 진실을 말하는 것이 실제로 나한테 편의를 주지 않을 때조차도 진실을 말하는 것. or 또는 it does not. 그것이 serve a personal convenience. 나의 개인적인 편의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을 때조차도 진실을 말하는 습관. 그게 바로 진실성이라는 것의 미덕이래요. 이 미덕은요, rest upon은 어디에 기대어 쉬는 게 아니라 뭐뭐에 달려있다. depend on이랑 비슷합니다. 이 미덕은 어디에 달려있고 또 어디 뭔가를 발전시킨대요. 이게 동사가 지금 두 번이 나오고 목적어가 공통 목적어가 들어가요. 목적은 어디 있냐면 일단 inner person's self는 목적어가 아닙니다. 전면부니까. 진짜 목적어는 여기 있어요. The instinctive sense, 본능적인 감각이라고 되어 있잖아. 본능적인 감각? 그럼 얘가 이 두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해석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미덕은 이 본능적인 감각에 달려있다라고 할 거고, 그리고 이 미덕이 이 본능적인 감각을 발달시킬 거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 본능적 감각을 어디에서 발달시킬 거냐면 개인 자아 속에서 발달시킬 거라는 얘기예요. 다시 해볼게요. 이 미덕은 본능적인 감각에 달려있고, 그리고 이 미덕은 개인적인 자아 안에서 이 본능적인 감각을 발달시킵니다 라고 되어 있다고. 그리고 나서 남은 대신 어떤 본능적인 감각인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첫 번째, 여기까지 묶어서 It is right to be truthful. 진실된 건 옳은 거야 라는 말. 자, 이거 완전한 문장이거든. 그럼 이 대신 동격 대시다. 이거 동격 대시야. 옳은, 진실된 건 옳다라고 하는 본능적인 감각 하나. 두 번째, 또 동격대. 이번엔 또 뭐라는 본능적인 감각이야? truthfulness, 이 진실성이라고 하는 게 have to do with는 뭐뭐와 관련이 있다지. 여기다 something을 붙여도 뭐뭐와 관련이 있다야. 선생님은 드릴에다가 something과 nothing을 줬어. nothing을 주면 뭐가 되게? 관련이 없다가 돼버려서 nothing은 안 된다. have to do with 또는 has something to do with 뭐뭐와 관련이 있다야. 뭐랑 관련이 있대? The kind of person, 그런 사람. 어떤 사람? We come to be. 결국 진실되거나 진실되지 않아서 장래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나중에 될 사람이죠. 우리의 미래의 모습과 관련이 있다라는 본능적인 감각에 이 미덕이 달려있다고. 이런 생각을 못하면 어때? 맨날 거짓말만 하고 살겠지. 근데 이런 것을 감각적으로 알면 어때? 진실되려고 노력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